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중심 잡고 투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1%만 하락하면 중심 잡을 텐데 주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면요, 그죠? 심리가 흔들리기 마련이고요. 지금도 보면 미국 선물은 플러스인데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유독 좀 많이 밀립니다. 왜 그런지 좀 판단해 주시고 또 준비하신 자료도 체크해 주십시오. 네,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처럼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좀 안정을 오늘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제 미국의 은행 파산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심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금융위기라든지 뭔가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좀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저는 이제 금융위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이게 단기적인 노이즈인지 아니면 뭔가 시스템적인 위기인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한 3가지 정도 지표를 가지고 이러한 이슈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지표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계속 체크를 좀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리버 금리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이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또 공포지수라고 제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요 정도 3가지를 가지고 시장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3가지 다 단어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금리의 구조와 관련돼 있다. 금리와 관련돼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주식시장보다는 약간 채권시장의 금리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판단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 자, 일단 먼저 리버 금리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게 앞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 뭐 이렇게 영어로는 어려운데 런던의 뭐 주요 은행들이나 아니면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거나 빌려줄 때 뭐 활용되는 그런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끼리 이제 자금을 이렇게 빌려줄 때 뭔가 누가 하나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좀 빌려주기 좀 껄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죠? 금리가 오르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금리들이 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 리버 금리는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신용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론, 뭐 변동금리 모기지론 같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대출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금리로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원래 한 6월인가요? 뒤부터는 이 금리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금리가 아마 리버 대신에? 네, 리버 대신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전히 리버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리버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아래쪽에 X축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짧은 게 있고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만기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하게 되고 이 금리는 더 높아지는 이러한 구조가 원래는 정상적인 구조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 근데 이제 리버도 이렇게 기간을 나눠보면 하루짜리가 있고요. 오버나잇은. 그다음에 1개월, 뭐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1개월짜리 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짜리 금리가 제일 낮아야 될 겁니다. 지난주에 이러한 이제 SVB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9일과 10일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하루짜리 금리가 가장 낮고요. 순서대로 1년짜리가 높은 순서대로고 9일도 만들어졌고 1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네, 정상적인 아직 범위예요. 그래서 그게 뒤집혀지면 좀 불안한 문제인 거죠. 단기적으로 자금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단기 금리가 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기간 구조가 아니라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에 아직은 확산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나의 지표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영어가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공부했던 리버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은행 간 우리가 뭐 자금 대출 금리라고 쉽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T빌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3개월물. 네, 3개월물. 그래서 리버는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의 이 신용위험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리버 금리는 올라가고 뒤에 있는 거는 머무르거나 아니면 떨어지면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의 단기 국채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가면서 금리가 하락을 하고 이쪽의 리버 금리는 불안하니까 올라가면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이 또한 시장에서는 뭔가 위기의 확산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 네,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테드 스프레드 흐름을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요, 엑셀로. 한번 딱 크게 튄 적이 여기에 보입니다. 보시면 1.4%까지 스프레드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2020년 3월에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이거 큰일 났다라는 심리가 이 스프레드에 반영이 되면서 움직였고 작년 한 해 동안의 이 움직임을 보시면 0.5 정도에서 0.6 정도 여기가 조금 피크였고 그 위로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0.31이기 때문에 작년 뭐 좀 높았던 수준보다도 별로 그렇게 과하게 움직이지 않는 아직은 위험수위 아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은행 간 대출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러한 신호가 아직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그러면 그냥 요 지표가 아니라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하고 그려봤습니다. 데칼코마니라고 우리 많은 표현을 하시죠. 네, 이렇게 테드 스프레드가 튀니까 S&P가 급락을 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고 이게 쭉 이렇게 안정을 찾을 때는 S&P가 꽤 꾸준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보시죠. 이게 테드가 이렇게 튀면 S&P가 하락을 하고 그죠. 조금 안정을 찾으면 S&P가 좀 올라가는 역시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지만 테드가 0.31 정도에서 아직은 안정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금융위기, 뭐 시스템적 위기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조금 더 긴 기간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2006년도 이후에 제가 흐름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이 테드 스프레드가 급등했던 구간이 과거에 2008년도, 9년도에 그때 서브프라임, 미국의 금융위 그때는 진짜 뭔가 은행이 부도가 나고 막 그랬었죠. 그죠? 그때는 정말 이 스프레드가 400bp씩 막 이렇게 막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레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이힐드 스프레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하이힐드라고 하면 고위험 고수익 채권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좀 정크 본드 이게 약간 뭐 등급이 매우 낮은 그죠? 그런 본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이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또한 주식시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거든요. 얘도 올라가면 불안한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이힐드가 떨어져 줘야지만 이게 안전한 쪽에서 이렇게 위험한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그러면 위험 자산인 주가는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고요. 지금처럼 조금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안전한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시장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96년도부터 제가 긴 그림을 한번 하이힐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과거의 서프라임 때는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무려 20%나 이렇게 벌어졌던 구간도 있고 코로나 때는 10%나 이렇게 벌어졌던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프레드가 한 5%를 넘어서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난 금요일까지 숫자입니다. 4.61이라는 게. 그럼 오늘 새벽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인데 오늘 새벽에는 5%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5%를 넘어서면서 좀처럼 하이힐드 쪽에서는 아직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 세 개 중에 한 개가 조금 아직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 이 또한 S&P와 하이힐드랑 같이 제가 그려봤는데요. 미국의 하이힐드가 이렇게 안정을 찾아야지만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그림이 나타나죠.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은 4.61이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5.03인가요? 네, 5%를 넘어서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에 두 개가 여전히 뭐 금융위기라든지 시스템적 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힐드의 스프레드의 이 방향이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고개를 좀 숙여야지만 주식시장으로 좀 온기가 다시 좀 퍼질 수 있고 우리가 종목에 대한 공부도 좀 더 활발하게 네. 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조금 이번 주에는 조심스럽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가져오셨는데 네네네. 이거는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예. 네, 이거는 예전에 네. 이제 박사님하고 제가 이제 네. 1월 말에 제 1월 31일 날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네.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때 자료를 반대로 제가 그려왔는데요. 네, 한번 네. 보시죠. 예. 그때는 여기 아주 시장이 탐욕스러운 구간이 있을 때였어요. 네. 예, 조금 이따 뒤에 자료를 보시겠지만, 네, 네. 근데 지금 순식간에 아주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오늘 새벽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미국의 미국의 투자자들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때 1월 31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너무 낙관적인 영역으로 지금 시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60, 70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는 항상 S&P 500이 단기 고점이었다. 지금 그때 고점을 찍고 지금 2월 지금까지 계속 꺾이고 있죠. 그죠? 근데 최근에 이거를 반대로 제가 한번 보면 네. 이미 심리는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25 아래가 극단적인 공포 구간인데 그때마다 S&P 500은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닥인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커서 매우 심리가 불안하고 좀 겁이 많이 나지만 조만간에 좀 한 사이클이 좀 움직이면 좋은 또 타이밍이 올 수 있는 네. 남들이 많이 극단적인 공포가 갔을 때가 맞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희망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욕과 공포 지수가 20m로 내려가면 사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죠? 네네네. 오히려 역발상을 정말 역발상 투자로 인해서요. 조금 뭐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인데 뭐 리버 금리나 테드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 정리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걸로는 앞에 두 가지는 위기로 볼 수 없다. 네네. 다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조금 흔들리는 구간이다. 네네. 이제 오늘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까지입니다. 이제 이후의 과정들이 안정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불안해질 네,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네네. 체크를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인데요. 뭘 좀 비우고 뭘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고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최근에 신용 잔고 자체가 한 1조 5천억 가량 이제 올라오면서 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담보 부족 매물이 이제 조금 나타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는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종목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만 오늘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모펀드 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쪽은 좀 게임주 쪽을 좀 플레이를 하고 네. 있고 최근에 위험 자산인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이디어가 게임주 중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위메이드는 본업인 그 미르 글로벌 지금 새롭게 출시한 게임 자체가 동접자 수가 20만 명을 증가하면서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게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틸리티 코인의 가격도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20만 명 돌파하면서 동접자 수가 서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은데 이 회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가상화폐 시세도 최근에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강세 흐름이죠. 안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이 좀 불안한 구간에서 그래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게임주 중에 하나는 대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모펀드에서 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위메이드 관련주들을 한번 단기적으로는 또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만. 네. 네. 시장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면 또 이제 소위 이제 종목 추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변화들은 또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